제2 지방소멸지수 보고서에서 소멸위기지역 59구 가운데 부산 영도구와 서구가 포함됐습니다. 소멸위기에 대응할 최선의 방법으로 기업 유치가 꼽히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달에는 2003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전세 가격도 함께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거래 감소로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부산자치경찰위원회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주최자 없는 행사의 대규모 밀집 사고 예방을 위해 시의 안전관리 체계를 재검토하고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 지역의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매월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는데 지난달에는 2003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전세 가격도 함께 하락하고 있는데 부산 부동산 시장 어떤 상황인지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리 상승과 주택가격 하락 우려에 부산 지역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부산 지역 10월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한 달 전보다 1.13% 하락했습니다. 2003년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 겁니다. 부산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반전된 건 6월부터입니다. 5월 보합세를 기록한 후 6월 0.04% 하락했고 7월 0.15%, 8월 0.44%, 9월 0.77% 하락했고 10월 들어서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주택 종합 매매 가격 지수 역시 한 달 전보다 0.8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셋값도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셋값은 아파트 매매 가격의 하락세로 반전된 6월 0.02% 하락했습니다. 7월 0.11%, 8월 0.37%, 9월 0.7%, 10월에는 1.16%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반면 월세는 신축 아파트와 역세권 위주로 9월 0.16%, 10월에는 0.15% 상승했습니다. 지난 9월 부산 전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지만 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거래 감소, 매매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며 부산 부동산 시장은 침체기로 접어든 모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아파트 매매 가격의 하락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강정규 동의대 부동산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리 인상과 거래 감소, 전국이 같은 분위기긴 합니다만 부산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폭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가격 하락세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지금 현재 가격 하락 요인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인데요. 결국 이 금리 인상과 반비례해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집값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이런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결국 금리 인상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미국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한 두세 차례 정도 상승이 있을 거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지금과 같은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금리가 높게 형성이 돼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금리가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내년 상반기로부터는 그동안 떨어졌던 이러한 우수 주거 여건을 갖고 있는 지역서부터 투자자들이 금리를 감내할 수 있는 범위라고 판단될 경우 상반기 전후로 투자 시장에 진입을 할 것으로 판단이 들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이사철
이후부터 그 금리가 멈춘 시점까지는 그 지금 같은 하락세보다는 좀 다소 그 반전되는 그런 모습들도 일부 지역에 있어서는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부산 아파트 청약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을 넘나들었습니다. 최근 청약 당첨자의 계약이 100%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나왔는데요. 이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동안의 주택 가격이 상승세로 이루어졌을 때는 분양시장도 동반해서 가격 상승세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이 예측되면서 청약 경쟁률도 높게 올라갔지만 현재는 그 반대로 가격 하락세가 눈에 띄게 두드러지다 보니까는 무주택자분들이 지금 아파트 청약을 받더라도 향후에 집값이 떨어지면 결국은 새 아파트의 가격도 하락할 것이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청약 시장을 좀 다소 외면한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지금 현재 기존 주택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기존 주택 가격과 비교해서 높게 체감하고 있는 것들도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이 청약 시장을 다소 외면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세 번째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은 이후에 그 입주할 시점에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형성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으면 지금 현재 그 분양을 받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 텐데, 향후 2, 3년 이후에 입주할 때 시점도 결국 주택가격 하락세로 예측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이 청약시장을 결국 외면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런 다소 그 낮은 그리고 의외의 청약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바에 따르면 주택 가격의 급락 분위기는 일단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이 향후 지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지금 가격 하락세도 하락세이지만 그 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한 모든 부동산의 거래가 그 상당히 급감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향후에 크게 좀 부각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거래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취득세액이 급감함으로 인한 지방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건설업계의 경우에는 분양 시장이 침체됨으로 인해서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에 뭐 기존의 유동성에 대한 자금 확보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그 우리 지금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영향,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일자리 창출이 안 됨으로 인해서 근로자들의 수입이 줄어들고 결국 그것은 가계 수입으로 줄어들어서 결국 우리 부산 지역 내에 다른 소비까지 위축시키는 이런 연쇄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또 그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최근 그 부동산 PF 대출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다 보니까는 자금 경색에 따른 뭐 흔히 말하는 흑자 부도와 같은 그런 우려성도 크게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부동산 돋보기 오늘은 동의대 부동산학과 강정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6일 0시 기준 부산 지역의 일일 신규 확진자는 3,3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보다 1,200여 명가량 줄었지만 확산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누적 확진자는 154만 9천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현재 위중증 환자는 모두 21명으로 60대 이상이 19명, 30대와 40대가 각각 1명입니다.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60%, 일반 병상 가동률도 57%를 넘었습니다. 이날 코로나에 감염돼 치료를 받던 확진자 3명이 숨졌습니다.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주최자 없는 행사의 대규모 밀집 사고 예방을 위한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실무회의에서는 다중 밀집 인파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유관 기관 간 협조 체제 구축이 논의됐습니다. 또 제도적 문제점과 안전관리 부서 간 소통, 기관 간 소통 창구 단일화 등을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관계부서 간 역할 재정립과 실효성 있는 현장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를 비롯해서 부산시, 경찰, 소방, 기초지자체 등 관련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K지방 소멸지수 보고서에서 소멸위기 지역 59곳 가운데 부산 영도구와 서구가 포함됐습니다. 관련해서 안수민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안 기자, 일단 K지방 소멸지수 처음 들어보는 개념인데 어떤 개념인가요? 네, 기존에 주로 사용하던 지역 소멸지수는 이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대비 20, 30대 가임기 여성의 비율로 측정했습니다. 출산과 사망 같은 인구 재생산력이 소멸 위험성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산업연구원이 만든 K지방소멸지수는 지방소멸이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연관이 있고 인구가 유입되고 빠져나가는 원인이 지역 경제라는 점에서 착안해 경제 지표들로 소멸지수를 측정했습니다. K지방소멸지수 측정 지표에는 1인당 경상연구 개발비, 산업 다양성 지수, 지식산업 비율, 인구 1000명당 산업활동 종사자 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인구 증감률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렇다면 K지방 소멸 지수에서 영도구와 서구의 소멸 위험 정도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네, 일단 K지방 소멸 단계는 6가지 단계로 나뉘어졌는데요. 네. 일단 이 소멸 지표에 따라서 소멸 무관, 소멸 안심, 소멸 예방, 소멸 선제 대응, 소멸 우려, 소멸 위험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이 영도구와 서구는 전국 48개 지자체와 함께 소멸 우려 지역에 포함이 됐습니다. 세부적인 지수도 한번 봤는데요. 네. 특히 영도구는 이 지수가 이 광역시 지자체 중 눈에 띄게 밑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순위로는 전국 지자체들 중에서 15번째로 소멸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의 인구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이 지역 경제와 산업 구조가 취약해지면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소멸 위기를 극복할 만한 방안은 있습니까? 네, 일자리, 특히 고부가 가치 산업의 육성과 지방대학의 활성화가 소멸을 막기 위한 주요 과제로 꼽힙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중요한 과제인데요.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를 위해서 소멸 위험 지역에 기업이 입지하면 법인세를 100% 면제해주는 정책이 제안됐습니다. 기존의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기업이 이전하면 7년간 법인세를 100% 면제해주고 있는데 소멸 위기 지역에서는 이 같은 정책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고부가 가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다양성을 확충하고 산업 간의 융복합을 통해서 신산업을 창출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지역에 기반이 없는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고용이나 생산성 증대에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고도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게 대두됩니다. 지방 대학도 지방 소멸의 댐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로 꼽히는데요. 지역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학령 인구의 감소로 지방대학의 위기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교육의 자율권을 이양하고 지역 기업들이 지역대학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 K지방 소멸지수로 살펴본 영도구와 서구의 소멸 위험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안수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시는 지방세 상습 체납자 등 671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법인은 125개, 체납 규모는 62억여 원, 개인은 504명, 145억여 원에 이릅니다. 또 지방행정 제재와 부과금 체납자는 모두 42명으로 전체 체납 규모는 21억여 원입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전국 합산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등의 체납자 가운데 6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줬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세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입니다. 체납자 정보는 부산시 홈페이지와 시보, 사이버 지방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가족 3명이 사망한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관계자 7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재 당일 방재 담당 당직자와 관리자 등 4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법인 한 곳과 관계자 3명은 소방시설법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입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27일 오전 4시쯤 아파트 13층에서 불이 나 50대 여성 A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일가족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